육사와 국방부 앞에 있는 우리의 독립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 철거로 볼 게 아니라 그분들의 독립정신을 부정한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귀히 여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영상을 올려봅니다. 독립영웅 5분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모신 것은 우리 국군이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하고 있으며 육사 역시 신흥무관학교를 뿌리로 삼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을 드높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은 우리 장병들이 사용한 실탄 5만 발 분량인 탄피 300kg을 녹여서 2018년 3월 1일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육사 측은 실탄도 제대로 없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한 선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의미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흉상이 제작되고 불과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독립전쟁의 역사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뒤집은 상황인데요. 역사학자들을 비롯해 사회 각층과 정치인들까지 현재 아주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동상 철거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유시 참변 때 소련 편을 들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모르는 분은 홍범도 장군이 빨갱이였어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는 단편적인 지식 하나로 역사를 왜곡하는 처사입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였고 좌익, 우익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일제에 대항해 조선 공산당도 모두 같은 편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전파된 공산주의는 식민지였던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공산주의는 이름보다 신사상으로 불리우며 지식인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노동, 여성운동 등 각종 대중운동을 조직하며 세력을 키워나갔으며 1925년 지금의 여러 정당이 있는 것처럼 조선공산당을 창립하였습니다. 조선공산당은 계급차별의 철폐뿐 아니라 민족의 해방과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고 나서니 조선공산당은 일본 입장에서는 민중을 움직이는 핵심으로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그들이 제정한 치안유지법을 조선에도 적용하였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걸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안유지법을 적용한 일제의 탄압에 조선공산당은 얼마 가지 못하고 공식적으로는 해체되고 말았지만 민족주의와 더불어 독립운동이 두 축으로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일제의 눈을 피해 물밑속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1920년대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민족유일당 역시 공산주의의 영향이 적지 않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결성된 정의회는 비타역 민족주의 세력과 연대를 통해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신관회가 결성되었고, 국내 최대의 합법적 정치단체인 신관회의 회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상재 선생이, 부회장에는 해방 후 월북한 독립운동가 홍명희가 선출되었습니다. 신관회는 1929년에 일어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농민조합을 결성해 친일 지주의 횡포에 맞섰고 노동쟁의를 이끌어내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부정하는 항일투쟁으로 발전한 사실은 우리의 근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사에서 공산주의의 활동을 뺀다면 인물도 사건도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해방 후 월북한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이 대폭 지워져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을 벌벌 떨게 했던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도 이들 중 한 명입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공산당은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남북한의 이데올로기가 본격화된 것이고, 이를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의 상황을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의 대승을 거두며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이 시작됐지만, 일제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많은 민간인들과 독립군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러면 당시 간도에 있던 독립군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한국으로 돌아올 수는 없고 일본군에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 독립군은 결국 살기 위해 피신처를 선택한 곳이 러시아의 국경지역인 지금의 스보보든이라 불리우는 자유시였고, 러시아는 나라가 공산국가이니 당연히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공산당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념과 체제를 따지기 이전에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군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오로지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자유시에 집결한 독립군은 통합 방식과 성격을 두고 안타깝게도 내부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내전이 발생하였고, 코민테른 중심의 한인 통합부대 창설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를 반대하던 대한의용군을 무장해제시키면서 발생한 사건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유시 참변입니다. 홍범도는 이 사건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으며 현실적으로는 힘이 없는 독립군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독립군 병사들이 부당한 판결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자원하여 위원장으로 재판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앞뒤를 자르고 본다면 홍범도를 공산주의인 러시아 편에선 역적이라고 곡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이란 우리 독립군은 러시아의 지원이 없이는 그때의 정세 속에서 존립하기 어려웠고,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의 피해 진영에 속해 있지는 않았으나 그에게 자유시 참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며, 자유시 참변은 독립군의 통합 문제를 러시아가 직접 개입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육사에서 출발하여 국방부에서 옹호하고 있는 홍범도의 동상철거 또는 이전 문제는 처음부터 무리한 주장에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을 키워내는 육사에서 혹은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에서 공산주의의 경력을 갖고 있는 홍범도를 기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제시하고, 공과 관은 따로 보더라도 공산주의의 흉상은 철거돼야 된다는 것이 육사와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1962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받으셨고 2021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어렵게 그의 유해를 모시며 온 국민이 존경하는 홍범도 장군에게 생뚱맞은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이면에는 정치 지도자의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무식한 지도자에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걸까요? 해방 이후 극단적인 이념 대립의 역사를 해방 이전의 역사에 그대로 투영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몰역사적인 사고입니다. 그들의 아몰락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영웅의 명예가 한순간에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며, 만일 이 일이 실행된다면 공정한 역사의 잣대로 두고두고 큰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입니다. 장군, 부디 해방된 조국 땅에서 평안히 영면하소서.